반도체는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12만 원 돌파 나왔었고요. SK하이닉스를 본다면 이제 66만 원을 정말 바짝 다가섰더라고요. 1월에는 좀 역사를 쓰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2026년에 반도체 업황 좋다라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주 혹시 적극 매수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관련주가 많잖아요. 어떤 쪽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 구체적인 코멘트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시작해볼까요? 네, 사실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네. 매주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유는 뭐냐면 좋으니까. 네. 확실히 좋다 보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2026년에도 반도체가 대세인가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답을 어떻게 드리고 싶냐면 1분기, 2분기까지만 대세다. 오. 1분기, 2분기까지만 보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 2분기까지를 딱 반도체에 투자 적기라고 좀 보시고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요. 2026년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입니다. EBSI라는 지수인데 이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거의 폭등입니다. 현재 12월까지도 수출입 내용을 보면요. 반도체가 사상 최대를 찍고요.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양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가 D램 생산하면 보통 재고가 작년만 해도요. 삼성전자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이게 6개월치, 12개월치 막 쌓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재고가요. 5일도 못 버텨요. 만들면 5일 내로 다 팔려버립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공감이 안 된다 하시면 노트북, PC 사러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격 오르는 주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모리 가격입니다. 메모리 가격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 자 제가 지난주에 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뭐고 거기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있고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 드리고 또 소통방에서 제가 영상을 따로 떠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시고 시청자분들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이제 같이 또 후속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텐데 소통방에 자 보시면은 자 메모리 가격 메모리 반도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2025년에 하반기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2026년 예상치인데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 ASP가 뭐냐면 평균 판매 가격, Average Sales Price, 평균 판매 가격인데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족하면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더 만드는 게 뭔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삼성전자가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재밌는 게 라인을 줄이는 거는 금방 줄일 수 있어요. 근데 라인을 늘리는 건요. 자고 일어나면 라인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2년 걸립니다.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거든요. 최소, 그것도 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장을 한다고 해도 2년 뒤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캐파 증가량 한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메모리 반도체 3위입니다. 마이크론이 한 요 정도 캐파가 더 늘어날 것 같고 그 다음에 CXMT는 이게 CXMT인데 마지막이 이게 중국 창신 메모리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술을 훔쳐가지고 만든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거 팩트입니다. 이번에 재판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중국의 창신 메모리는 그래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캐파가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시 다 같이 늘어난다. 자, 부족한데 앞으로 공급량도 많아진다. 그러면 가격은 오른 상태에서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장을 어떻게 만들지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만 예를 들면요. 평택 공장, 평택 4공장인데요. 평택 4공장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팹이라 그래서 낸드하고 D램 요거 전부 다 메모리 반도체죠. 요거를 이제 장비 셋업까지는 현재 완료한 상태입니다. PH1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 PH2 같은 경우는 현재 2026년 상반기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속도를 빨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PH3 같은 경우는 현재 인프라 구축 완료했고 장비 입고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고 주요 장비주들이 PH3 납품 얘기가 나오면 주가 오릅니다. 라는 요즘 공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PH3가 이제 장비를 막 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사들이 수주가 여기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D램 같은 경우 PH4 같은 경우는 현재 2026년 상반기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인데 지금 M15X 요 공장 이제 추가로 이게 붙는 건데, 요거를 현재 증설하려고 현재 SK하이닉스도 하고 있고요. 자, 증설을 할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각 증설을 할 때는 장비사들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소재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설할 때는 일단 삼성전자가 이 모든 장비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이 모든 장비를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장비사들이 삼성전자에 장비를 납품하고, 장비 납품한 그 안에 소재들이 들어가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장비사와 소재사, 그러면 수주에는 누가 빨리 오겠습니까? 당연히 장비사가 먼저 오겠죠. 장비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소재사들이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보일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팹은 팹리스, D램, 낸드를 하는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테일러팹이 있습니다. 테일러팹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가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현재 이것도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미국 그 테일러시 내에서 약간 그 시민단체들이 자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물 부족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용인 클러스터 현재 증설하려고 있고, 현재 미국의 HBM 패키징 팹을 현재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요게 공장이 또 완료가 되면 또 생산량은 더 늘어나겠죠. 자, 증설하면은 각 공정별 장비사들이 다 같이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장비사들도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장비사들 같이 넘어가요. 같이 넘어가서 같이 장비 놓고 하기 때문에 장비사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기본적인 분류와 그다음 각 공정을 얘기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자, 반도체 8대 공정입니다. 8대 공정. 8대 공정인데 웨이퍼, 산화, 포토, 식각, 방막, 배선, 테스트, 패키징, 이거를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어요. 근데 요거를 왜 갖고 나왔냐? 왜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까? 중요해서 가지고 나오지 않으셨을까요? 오늘은 네. 지난주보다 더 딥하게 들어가서 각 공정마다 관련주가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만 아시면, 네. 그러니까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이 공정이면 이 회사구나라고 떠올리시면 거의 맞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먼저 맨 처음 산하 공정에는요, PSK와 원익 IPS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다음 증착 공정에서는 유진테크, 테스, 주성엔지니어링, 여기까지가 장비사고요. 한솔케미칼은 소재사입니다. 여기서 소재를 납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마와 세정에는 솔브레인, SKC, SK머티리얼즈, PSK, 코미코 이런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약간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삼성전자에만 납품하는 회사가 있고 둘 다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SKC하고 SK머티리얼즈는 당연히 SK하이닉스만 하겠죠. 그렇죠? 이걸 삼성전자에 주진 않겠죠.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포토 공정에는 PSK, ENF 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SNS텍, 주로 이쪽 라인에서 주로 일본 소재 수출 규제 때문에 국산화된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다 몰려 있고요. 자, 그다음 식각에는 하나머티리얼즈 소재 회사입니다. 이 회사 소재 회사고, 하나마이크론의 자회사입니다. 소재 회사고요. 그다음 솔브레인 소재 회사고, 후성 소재 회사, TCK만 장비사고요. 식각에는 소재 회사가 좀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온 주입에는 원익 QNC, 열 처리에는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징, 요즘 뜨고 있는 게 패키징 후공정 검사 장비인데, 이 패키징 검사 장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오사트라고 했습니다. 오사트라고 주로 하는데, 주로 뉴스나 방송에서 오사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면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은 좀 쉬워요. 뒤에 대부분 테스트가 들어가요. 테스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SFA 반도체는 이거는 비메모리 쪽이 많습니다. 비메모리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테크윙, 리노공업, 유니테스트, 테스나,
이런 회사들이 패키지 검사 회사고요. 그다음 서브 장비. 이거 위에 이제 서브 장비를 하는 회사들은 유니셈, GST, STI, 그다음 LOT 베큐um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정별 소재 장비사들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요걸 보실 때 항상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삼성전자 향이냐, SK 하이닉스 향이냐, 아니면 메모리 쪽에 납품을 하느냐, 아니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납품이냐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팹리스냐,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냐도 보셔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또 소통방에 또 자세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로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BMW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납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A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텔레칩스도 바로 어제 급등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줄 아신다면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이거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종목인데,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고요. 지난주에 얘기하자마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현재 코리아 서킷도 반도체 기판인데 이 관련주가 현재 이렇게 된 상태고요. 올라온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마이크론 차트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요 구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간에서는 원래 SK 하이닉스가 잘 됐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랑 거의 같이 죽고 같이 사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그래서 못 올랐던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이 하나마이크론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도 상당히 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도체를 좀 구분해서 보실 줄 안다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또 보시는 분들께서 이 부분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혹시 소통 창구에서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저는 이제 아예 그냥 다시 영상을,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예. 지금은. 그래서 긴 영상을 또 소통방에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아, 그렇구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해서 올려드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서 또 영상까지 같이 보시면은 좀 보시는데 가장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다음 키워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로봇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ES 2026을 앞두고 단연 주인공은 로봇주일 텐데요. 최근에 달 달리다가 종목별로 각계 전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안에서 좀 시세 균열이 나타나는 상황이 어제 포착이 또 됐거든요. 2026년 대비해서 로봇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로봇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네.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는 무려 2,700% 올랐고요. 올해만 1,800% 이상 오른 종목이고요. 로봇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 드린 거는 로봇을 언제까지? 일단 3월까지. 일단 3월 내로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 거기가 거의 1분기 마지막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로봇이 그럼 뭔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로봇이요, 여러분들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이것도 자세히 또 소통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자, 로봇은 산업용, 서비스용, 의료용, 군사용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로봇 8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자동차 공장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이렇게 자동화된 라인, 요게 다 로봇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을 제일 잘합니다. 예, 잘할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자, 로봇 같은 경우, 로봇의 그러면 핵심 기술은 뭐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국가별로 산업 로봇의 신규 설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앞서간 나라는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중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려 54%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우리나라 4위입니다. 그래서 로봇에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앞서 있다. 4위에는
들어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의 그럼 핵심 기술은 뭐 어떤 게 필요하느냐 보시면은 로봇에는 일단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당연히 이거 인공지능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머신러닝이라는 건 센서와 클라우드, 그다음 빅데이터를 서로 연결돼 가지고 업무를 분배하는, 과업을 분배하는 형태의 이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센서하고 머신 비전이 필요한데 역시 3D 비전하고 그다음에 다중 센서 융합이 가장 필요한 그런 로봇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트윈과 자동화, 그다음에 노코드. 이게 뭐냐면요.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하려면 지금 만들었던 로봇을 똑같은 형태로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 설비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UI, 그다음 직관적인 그런 조작 방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코드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요 세 가지가 로봇에 가장 필요한 거고요. 자, 이런 세 가지가 잘 돼 있는 이제 회사들이 요즘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건데, 자,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뜨고 있습니다. 자, 로봇의 키는 휴머노이드, 그 다음 카봇인데, 자,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규모가 25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모습을 현재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까지 협동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 이제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하면 그 노동자의 일하는 그 패턴에 맞춰가지고 로봇이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그걸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협동 로봇이 대세였고요. 물류 자동화가 대세였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휴머노이드 로봇 붐이 이제 미국과 일본, 한국에까지도 연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즘에 인기냐면, 최근에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사실 그 이제 법 하나가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로봇이 막 집중되기 시작했는데, 관심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만 다만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한된 얘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와 산업 변화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당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카봇 같은 경우는 테슬라, 현대차, 샤오펑, 유비테크가 원래 모두 다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회사인데 로봇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이 물류 자동화와 자동 생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이 자동차하고 로봇하고 사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는 자동차 회사까지 좀 확장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주요 업데이트 현황인데 맨 위가 테슬라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2025년에 이게 나올 예정인데 이게 1월에 또 나옵니다. 1월에 옵티머스니까 또 나오니까 그거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유니트리, 그 다음에 유비테크 등 해가지고 중국 회사들이 상당히, 이게 밑에가 중국 회사들인데 중국 회사들이 상당히 빠르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S2016을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CS2016은요, 어떤 게 주로 이슈가 될 것 같냐면, 지금 사실 키노트 타임라인만 보셔도 첫 번째가 리사수입니다. AMD CEO죠. 리사수가 AMD CEO인데 반도체 패밀리스인데 당연히 로봇에서 반도체 칩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지멘스의 CEO, 그 다음에 레노버 CEO, 그 다음 마지막 캐터필러 CEO. 캐터필러는 중장비 회사인데 중장비 회사가 왜 CS2016에 기조연설을 할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중장비도 로봇, 자동화, 물류. 요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2016은 로봇에 집중된 슬로건들이 현재 배치돼 있고, AMD 리사수 같은 경우가 AMD 추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칩을 얘기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와 산업용, 물류용 로봇에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기조연설 타임라인만 봐도 딱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그 다음에 감속기.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회사들을 위주로 우리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로봇 회사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게 원익홀딩스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가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2025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인데, 그럼 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어떻게 그러면 발굴할 수 있었느냐? 사실 원익홀딩스 밑에 자회사들, 원익 IPS부터 해가지고 원익 자회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좋아서 원래 각광을 받던 회사인데 여기에 로봇까지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추가된 거죠. 그래서 성장 가치 투자 기준에 봤을 때는 실적이 베이스가 탄탄한 상태에서 성장 모멘텀이
붙은 겁니다. 붙어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로봇 회사들이 이 종목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리아 서키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성장을 같이 투자 최저 강도 종목으로 로봇과 반도체를 같이 섞을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최저 강도 종목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장비사입니다. 장비사인데 이 장비사에서 또 HBM 반도체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보통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사 원래 삼성전자 회사인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이 회사한테 야 잠깐 와봐봐. 잠깐 우리한테도 장비 한번 줘볼래? 해가지고 SK하이닉스가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인데 결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수 겸장을 할 수 있고 마이크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면은 매출이 2배, 3배가 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종목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이 종목 전략까지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선은 낙관론이 우세하고요. 다시금 주도 섹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가 많아서 이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어떤 종목과 또 함께해야 할지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히 김정철 관제사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도 늘 쉽게 풀어주는 관제사가 자신만의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 바로 최적 항로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을 하시면 저희 링크가 뜹니다. 클릭을 한 번만 딱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를 꼭 하셔서 핵심 기업도 즐겁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참여하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이렇게 기분 좋은 저희가 핵심 종목 챙겨드리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 전략 아낌없이 모두 공개해드리니까요. 수익 비행까지도 앞으로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김정철 관제사가 전해드린 교육의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해보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